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다림 끝에 공개된 킹덤 아신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풀 생사초의 이야기와 비비린내 나는 한 여인의 한이 서린 복수극, 그 안에 숨겨진 킹덤 아신전의 영화적 장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킹덤 아신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킹덤 아신전,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로 돌아온 킹덤 아신전은 한 여인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킹덤 아신전은 보다 더 어둡고 습한 느낌의 색감을 내고 있죠. 조선 땅과 여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면 나도 당신들 곁으로 갈 거야. 일단 본격적인 킹덤 아신전의 해석에 앞서 간단한 영상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킹덤 아신전의 이해를 돕는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영화 속에 등장했던 궁금증과 중요 의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킹덤 아신전의 해석을 위해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영화를 관람하시지 않은 분들께선 킹덤 아신전을 관람 후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킹덤 아신전은 성저 야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성저 야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면 세종대왕의 국방업적인 사군 육진을 살펴봐야 합니다. 북녘땅 압록강과 두만강에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조선의 영토와 국경을 확장시킨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죠. 북녘으로 영토를 확장시킨 세종대왕은 3인 정책을 실시하여 남쪽 사람들을 북쪽으로 이주시키기도 합니다. 조선의 입장에선 영토 확장과 확실한 국경선을 그은 위대한 업적이지만 여진족 입장에선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에 조선은 사군 육진이 설치된 성전 아래 야인들을 살게 하고 필요 물자를 공급해주는 대신 국경선 밖에서 침략을 준비하는 다른 야인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성저 야인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밀정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다. 배신자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히고 조선 사람들에게조차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들이 바로 성저 야인인 것이죠. 그렇게 단종 3년의 사군의 여연 우예, 무창이 패하였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오른 지 5년에 자성까지 패하게 되면서 사군은 철폐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란 시간 동안 출입과 거주가 금지되었던 곳이 바로 킹덤 아신전의 주요 배경이 되는 폐사군인 것입니다. 폐사군 가지 말라고 몇 번을 그랬어. 엄마 저렇게 죽게 놔둘 거예요? 어린 아씨는 병약한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찾던 도중 폐사군에 위치한 국시당 주변에서 생사초를 발견하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사초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오래된 벽화를 통해 죽은 사람을 되살려내는 풀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지요. 바로 생사초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국시당에 그려진 풀이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대요. 사실 어린 아씨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영약인 산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캐기 위해 폐사군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된 것이었죠. 바로 그 산삼의 주인은 해원 조씨 가문의 것이었습니다. 감히 해원 조씨 가문의 산삼을 탐하였다. 죽어야 마땅한 놈들이지. 해원 조씨, 종묘사직을 가문의 권세로 뿌리채 뒤흔드는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조선의 왕조차도 무서울 게 없는 집안이었죠. 해원 조씨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학주대감의 장남으로 태어난 조범일은 귀하디 귀한 해원 조씨 가문의 산삼을 건드린 15의 파저위 여진족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폐사군의 산삼을 탐해 도강한 파저의 여진족 15명이 몰살당했다. 하지만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조범일이 죽인 파저위 여진족은 15이 아니라 사실 16이었습니다.
파조의 여진족 15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5이 확실한 것이냐? 15이 아니었습니까? 첨절 제사 민치록은 폐사군에 방치된 파저위 여진족의 마지막 시신을 찾지 못하였고 조범일의 화살이 박힌 파저위 여진족의 시신을 어린 아신이 보게 된 것이죠.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무도한 짓이라도 행할 수 있던 첨절제사 민치록의 거짓말로 인해 피를 부르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영화적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호랑이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괜히 파저위의 비위만 건드리는 거예요. 아신의 아버지 타압은 민치록의 명령으로 파저위 여진족이 호환을 당해 죽었다는 소문을 내야만 했죠. 하지만 첨절제사 민치록의 계획은 아신이 살고 있던 번호부락을 희생시켜 사건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파저위의 여진족들이 암습을 받아 몰살당하였습니다. 성조야인 부락 하나를 희생시킴으로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부족을 잃은 아신. 그렇다면 킹덤 아신전에서 그녀가 겪어야 될 운명을 예고한 영화적 장치는 무엇일까요? 그 장치는 바로 돼지입니다. 아신의 아버지 타압은 도축업자로 일하고 있었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파저위가 왜 우리에게 이리 했는지. 무엇이건 하겠습니다. 도축을 하라면 도축을 하겠습니다. 민치록이 번호부락을 희생시킨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신은 주파진의 돼지우리에서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리, 그보다 더 험한 일도, 더 천한 일도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게만 해준다면. 파저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위험한 밀정일까지 해오던 아신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 타압을 만나게 되죠. 그는 팔과 다리가 잘려 인간 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태우가 척부인에게 내렸던 가장 끔찍한 형벌, 인간 돼지. 보이지 않는 배신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람이 아닌 돼지가 돼버려야 했던 타압은 결국 아신의 손에 죽음을 겪게 되죠. 모든 사건의 배후를 알게 된 아신은 마치 돼지를 공격성이 강한 멧돼지처럼 만들 수 있는 생사초를 이용해 주파진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바로 아신의 멧돼지 사냥은 생사역으로 변하게 될 인간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영화적 장치인 것이죠. 자, 이렇게 킹덤 아신전을 돼지라는 키워드로 해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킹덤 아신전 해석 영상에서는 영화에서 생사초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풀어나가 보도록 하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한 여인의 복수극 킹덤 아신전. 이상 햄릿이었습니다.